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벌써 1, 2차 온라인 설명회가 끝났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3차 온라인 설명회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3차 설명회에서는 학점 운행제 진행에 필요한 굉장히 우리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저희 김현평생교육원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저는 김현평생교육원의 박은지 컨스턴트. 홍나라 컨설턴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저희가 오늘 총 3가지의 순서에 맞춰서 네네.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네. 가질 텐데요. 자, 그렇게 안 보이실 텐데 보시면 자, 일단 저희가 3부까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일단 1부에서는 가장 효율적으로 학위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학점을 취득할 때 다양한 종류와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맞춤형 학습 플랜 설계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올바른 기관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또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네. 자, 2부에서는 학점행제 이것만은 알고 시작하자 주제로 진행을 할 거고요. 첫 번째는 이제 표준교육 과정을 중수하는 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거고, 두 번째는 학점행제 제도 이용 시 주의해야 될 사항, 그리고 세 번째는 학위 전문 컨설턴트와 진행을 할 때 효율적으로 학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부에서는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내용들만 추려서 저희가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총 우리가 3가지 순서에 맞춰서 진행을 할 건데, 우선 첫 번째는 아까 그 효율적으로 학위를 취득을 하려면 학점 취득원들이 뭐가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고 그렇죠, 했잖아요. 그렇죠. 크게 저희가 4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선생님, 평가 인정 학습 과정이라는 게 뭐죠? 일단 저희가 학점행제로 수업을 수강하는 과정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수업으로 수강할 수 있는 학점 자체는 1년에 42학점까지 가능하고요. 한 학기에 최대 8과목, 그 2학기 때는 최대 6과목까지 수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김현평생교육원에 듣는 수업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아마 생각해 주시면 될 거고요. 두 번째 자격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점으로 인정되는 자격증 그 취득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네. 자세하게 어떤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는지는 제가 또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네. 세 번째는 독학사. 이게 네. 뭐죠, 선생님? 일종의 이제 검정고시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계가 4단계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 커트라인 60점씩 넘으면 4에서 5학점씩 취득이 가능한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적대학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 인정 대상 학교, 시간제로 등록해서 수업 들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크게 4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네네. 자, 이런 학점 취득원들을 네네. 통해서 우리가 학점 취득할 때 우리가 김평원에서 하면 온라인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보통 김평원은 온라인 교육원이지만 우리가 오프라인도 교육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대학교도 오프라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2가지를 우리가 비교를 해봤을 때 장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첫 번째는 기간을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간 같은 경우에는 우선 김평원에서 하면은 6개월에서 1년이면 취득이 가능해요. 그렇죠? 네네. 굉장히 단기간 할 수 있지만 오프라인은 최소 2년에서 최대 네. 4년까지 시간이 기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거의 그죠? 2~3배 넘게 그쵸. 걸리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비용도 비용 차이도 굉장히 이제 있겠죠. 차이가 천차만별일 건데요. 비용이 이제 저희 김현평생교육원에서 진행을 하시면 전과정 최소 70만 원에서 최대 140만 원대면 진행이 가능한 반면에 오프라인 교육원에서 진행을 하시면 한 학기 최대 300만 원에 대학교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간이든 비용적으로든 온라인으로 특히 김평원에서 진행을 하시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우리가 취득을 할 수 있는 장점이 또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편의성이 네.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 김현평생교육원에서 진행을 하시면 온라인상으로 학점을 취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무려 학위 취득률이 99%에 달하고요. 네. 모바일 수강이 가능하고 또 평가 항목들이 각 주차마다 한 번씩 진행이 가능하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또 마찬가지로 편입 공부를 병행하는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출석을 직접 나가야 돼요. 그렇죠? 편입 네.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네. 중도 포기자가 다수 발생하기도 그럴 하죠. 수밖에 아무래도. 없어요. 그래서 오프라인을 하는 것보다는 온라인, 특히 김평을 하는 게 굉장히 좋다라는 것도 또 굉장히 중요한 학점 운행제 수업에 대한 장점이었고요. 자, 아까 제가 자격증도 학점 취득원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굉장히 자격증 종류들이 많이 있어요. 네네. 자, 여기 여러 가지 자격증 종류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우리 김현평생교육원에서 인강과 교재가 세팅이 돼 있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자격증이 다 따는 건 아니에요. 내가 어떤 걸 따야 되는지 또 우리가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독학사. 네. 아까 설명해 주셨어요, 선생님이. 일단 고졸 이상의 합격자 누구라면 음. 누구나 시험이 가능하고요. 주로 이제 1, 2단계에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으로 진행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각 항목별로 커트라인 60점 넘으면 4학점, 1단계 같은 경우에는 2단계 같은 경우에 5학점씩 취득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또 설명을 네. 좀 드렸고. 자,
마지막으로는 전적대학교 학점을 또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전문대학교는 이렇게 80에서 120학점까지 또 인정받을 수 있고, 시간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학교에서 듣는 뭐 첨강 수업 같은 개념이에요. 이것도 이제 학기당 제한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학점을 이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제 얼만큼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저희가 또 체크리스트로 굉장히 그쵸. 중요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학점 취득원들이 뭐가 있는지 우리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죠? 이런 학점 취득원들을 내가 어떤 식으로 취득해야 되는지 뭐가 중요하죠? 계획표가 중요하죠. 그렇죠. 무조건 학점 취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것도 바로 학점 취득의 굉장히 필수적인 체크리스트인데, 그 체크리스트의 첫 번째 바로 학습 플랜 설계입니다. 네네. 그렇죠? 저희 김평원을 통해서 상담을 받으시면 내가 어떤 학점 취득원들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학위 취득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플랜 설계가 나와요. 그렇죠. 네. 보시면 아까 네. 말씀드렸던 뭐 온라인 수업이라든지 네. 자격증이라든지 독학사로 이루어진 플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다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학생께서 플랜 이렇게 받으시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계획표를 안내를 받으실 네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학위 수역 요건을 확인하는 체크리스트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편입이라는 거는 그냥 지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학사님. 이제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 이렇게 나뉘어지면, 보통 일반 편입은 우리 학점은행제는 보통 전문 학사라는 거 그쵸. 취득을 많이 하죠. 그리고 학사 편입 같은 일반 학사 같은 경우에는 학사 편입을 지원할 수 있는 과정으로 진행하실 수 그렇죠. 있으세요. 이런 것도 요건도 우리가 중요하게 확인을 해서 네. 체크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올바른 기관을 선택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 이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교육훈련 기관을 조회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김영평생교육원이 이 교육훈련 기관에서 조회가 가능한지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짜로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점은행제를 하는 친구들이 놓치기 굉장히 쉬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까지 사실 저희 김현평생교육 체크를 해드릴 수가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자, 연간 이수 제한 학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수업으로 들었을 때 무조건 무한으로 들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법적으로 1년에 최대 42학점까지만 그렇죠. 42학점까지만. 한 학기는 최대 24학점까지만 그렇죠. 가능합니다. 뭐 자격증 같은 경우는 학점 제한이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개수 제한만 있을 그렇죠. 뿐이죠. 네.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도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체크리스트 중에 또 하나고요. 네. 그 다음에 한 개의 교육훈련 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학사기 과정 같은 경우에는 최대 인정학점이 105학점, 그리고 전문학사학위 과정 같은 경우에는 최대 60학점까지만 가능합니다. 또 학생들의 이런 것도 굉장히 간과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네, 이걸로 인해서 학위가 안 나오는 경우가 그러니까 많죠. 이제 나는 무조건 그냥 막 수업 많이 들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할 텐데 절대 아니에요. 네네. 이것도 다 표준교육과정 기준에 다 고시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체크리스트로 주의해야 네. 되는 사항 중에 하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해요, 선생님. 그렇죠? 네네. 학습자 등록 신청이 이제 학위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75일 이전에 꼭 진행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2월 학위 대상자가 2월에 학위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12월 달에 학습자 등록을 하면 학위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대 그 이전 분기 10월까지는 학습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편입하는 친구들이 12월에 원서 쓰죠. 근데 원서 쓰는데 12월에 학사 등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진짜 중요한 체크리스트 중에 또 하나예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유념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정해진 기간 내에 학위 신청을 반드시 해야 된대. 이게 네네. 무슨 소리죠, 선생님? 학위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에 딱 2번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아, 네. 2월 전기 같은 경우에는 12월 15일부터 다음에 1월 15일까지 있고요. 8월 후기 같은 경우는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이기 때문에 이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서 학위 신청을 하셔야만 그렇죠. 합니다. 괜히 내가 공부 다 해놓고 학점 네네. 다 따놓고 만들어놨는데 학위 신청 안 하면은 원서 지원 못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학점만 취득할 게 아니라 내가 꼭 중요하게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리스트 중에 하나이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죠. 네네네. 자, 그 다음에 사실 저희 교육원에서 생각했을 때 저희 학생들 입장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죠? 어떤 담당자를 만나냐. 그러니까 사실 학점은행제라는 걸 물론 혼자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네. 근데 우리 친구들은 그냥 학점은행제만 하는 친구들이 아니죠. 뭐를 같이 하는 친구들이요? 편입과 같이 하는 친구들이죠. 그렇죠. 편입을 같이 준비하는 친구들이 학위 취득까지 같이 신경을 쓰려면 굉장히 조금 어렵죠. 힘들어요.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응대를 받을 그쵸. 사람도 필요하고 네. 그게 바로 저희 김현평생교육원의 담당자를 배정을 받아서 그렇죠. 그쵸. 저희 선생님들은 근데 정말로 학위 전문이에요. 이제 김현평생교육원은 김현편입과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편입을 준비한 친구들의 맞춤형으로 또 플랜까지 설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다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체계적인 관리로 인해서 그렇죠.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편입 합격을 할 수 네. 있도록 도와드리는 맞아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이 편입 합격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네, 시점이잖아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 관리 잘해주셨다고 감사하다는 이런 네. 메시지도 많이 보내지고 계세요. 네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정식으로 인가받은 이런 교육원의 전문적인 학위 전문 담당자를 만나는 것도 필수 체크리스트 중에 그렇죠. 하나겠죠. 저희 김영평 선생님은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네. 자, 그래서 우선은 뭐 간단하게는 우리가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꼭 알아야 되는 그런 체크리스트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학생들이 이제 어떤 거에 궁금한지, 그렇죠? 질문 사항들을 굉장히 많이 저희가 받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가 좀 학생들한테 가장 답변 네. 주기가 좋을지 그런 네네. 것들 선점해 봤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도대체 학습자 등록이 학점 인정 신청이 뭔가요?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 그렇죠? 맞아요. 이게 그쵸. 뭐죠, 선생님? 이게 이제 학점은행제를 진행하는 학습자라면 반드시 한 번씩은 진행을 하셔야 네. 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고요. 주관처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은행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학습자 등록이라는 통장이라는 걸 개설을 해서 우리가 이제 다양하게 학점원들을 취득했을 거죠. 그럼 그 학점원들을 저축하는 것처럼 학점 인정 신청을 해서 최종적으로 학위를 받는 과정, 일련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정이라고. 네네. 그냥 학점은행제를 하는 친구들이라면은 반드시 꼭 해야 되는 과정인 그렇죠. 거죠. 학습자 등록은 최초 1회 한 번 반드시 해야 되고 네. 학점 인정 신청은 내가 학점을 취득했을 때 해당 분기에 맞춰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근데 이제 같아요. 학생들이 이런 기간이나 이런 걸 놓칠 수도 그쵸. 있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 김현 평생교육원에서 진행을 하시면 네네. 이제 담당 선생님들이 자세히 기간 놓치지 않게 네. 꼭 진행해야 되는 시점에 맞게 안내를 아마 해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네네. 네. 자, 두 번째 질문인데요. 전적대학교 학점과 전공 자격증 취득으로 인해 학위 취득 요건을 모두 충족했습니다. 이 경우에 학점은행제 수업 진행 없이 학위 취득이 가능한가요? 자, 우선은 지금 질문해주신 내용으로는 학위 취득이 안 나와요. 왜요? 저 학점에 맞게 다 취득했고 그러면 학위 취득 되는 거 아닌가요?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학생들이 굉장히 이것도 학점 취득의 필수 체크리스트 중에 하나로 해야 되는 게 바로 의무 18학점이라는 게 들어가야 돼요. 자, 그게 뭐냐면 아무리 내가 뭐 전문학사든 학사든 학점을 만든다고 학위를 주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뭐 평가 인정 학습 과정인 수업도 있었고 자격증도 있었고 여러 개가 있었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바로 김평원 수업 의무 18학점 6과목을 꼭 들으셔야 돼요. 그 의무 18학점이 안 들어가면 절대로 학위가 안 나와요.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네네. 그래서 저희 실제로 이런 사례 봤어요. 그렇죠? 네,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학점 다 만들었는데 왜 학위 안 나냐 그랬더니 네. 5과목밖에 안 그쵸, 들었대요. 그쵸. 글쎄 6과목 들어야 되는데 왜? 근데 그 학생은 5과목만 들으면 140학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의무 18학점을 들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한 과목 안 들었다고 학위 안 나와서 그해 편입 시험 못 봤습니다. 네, 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래서 주의해야죠. 그렇죠.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 담당 선생님들이 다 이제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굉장히 필수적인 체크리스트 중에 하나이고요. 자, 보통 전문학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80학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 전공 45, 뭐 교양 15 이런 학점이 또 충족이 되면서 학위를 만들어야 되고요. 학사 같은 경우에는 전공 60학점, 교양 30학점을 충족하면서 140학점을 만들어야 돼요. 네, 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전공 65, 교양 20이어서 85학점 만들어도 학위가 나오나요?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학점 취득에서는 전공과 교양 이수 구분이 맞게 학위 취득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 안에 의무 18학점이 꼭 들어가야 되는 포함이 돼 거예요. 있어야 되죠.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꼭 네. 필수 체크리스트로 해보시고요. 네. 자, 어떤 친구가 선생님 지금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네. 이번에 올해 일반 편입 시험을 봤대요. 네네네. 봤는데 그 친구가 전문학사를 받았거든요. 네네네. 전문학사 일반 편입 받았는데 조금 아쉬움이 남는데요. 올해 1년만 더 해서 학사 편입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전문학사 받았는데 학사학위까지 취득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선생님? 네, 가능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전문학사를 80학점으로 받았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요. 모자란 60학점만 취득하게 되면 우리가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고요. 이때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공 60, 교양 30, 일반 50 이 요건 충족이 가능한지 확인을 한 다음에 저희가 그 해당 과정에 맞춰서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면 네, 돼요. 근데 그 연계라는 게 막 내가 무조건 학점만 만든다고 되고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는 어떻게 선생님이 뭐 이렇게 다 알려주시나요? 그럼요.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학점을 초과해서 학위를 받았다고 하면 뭐 그 학점을 제외해야 되는 부분이나 추가적으로 취득해야 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까지 재설계해서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학위 취득하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그렇죠.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학사에서 연계할 때도 굉장히 주의해서 봐야 되는 그렇죠. 그런 것도 네네.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필수 체크리스트 네네. 중에 하나겠네요. 네네. 왜냐면 지금 일반 편입을 했다가 또 학사 편입으로 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잘 이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입니다. 1학기, 2학기로 인정되는 기간은 언제까지일까요? 이거를 은근히 학생들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우리가 대학교라고 치면 1학기는 뭐 3월에 네, 개강하고 네, 네, 네. 여름방학 끝나면 2학기는 뭐 9월이라고 치면 되는데 그쵸. 학점 운행제도 약간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달라요. 뭐냐면 학점 운행제 기준에서는 1학기는 보통 예를 들어서 8월에 종강하는 것까지는 1학기라고 해요. 그렇죠? 네네. 근데 2학기는 다음 해 2월에 종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바로 9월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 5월이나 6월에 시작해도 2월 안에만 끝나면 2학기로 분류가 되는 네네. 거예요.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올해 12월에 시험을 보시는 친구들이 있겠죠. 당연히 네네. 편입 시험을 지금 네. 이제 보시는 설명회 시청자분들이 다 12월에 이제 시험을 보실 텐데 이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5월, 6월에 시작해도요 2학기로 들어가요. 꼭 뭐 9월에 시작을 안 해도 네네. 그렇게 된다라는 것도 유념을 하셔야 되고 자, 이런 부분은 학생들이 체크를 하기가 사실은 어렵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 담당 선생님들이 다 설명을 해드릴 거라서 네네. 그 부분도 이제 문의를 해보시면 될 거고 이제 일반적으로 한 학기는 보통 15주 과정으로 진행이 돼요. 한 3개월 반, 4개월 네. 정도로 이제 진행되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계산을 잘해서 이제 진행하실 수가 있을 텐데 사실 이런 부분도 계산하기는 힘들어요. 그쵸, 그쵸. 예, 저희 선생님들이 좀 다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김현평 네. 선교국에는 전문 학위 취득 네. 컨설턴트가 네. 이제 있으니까요. 네, 네. 네. 네, 문의 주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자, 아까 우리 학점 취득원들 중에 자격증 있었죠, 그렇죠? 네. 근데 이런 자격증도 그럼 언제까지 취득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그렇죠. 이 질문 정말 많이 네, 받는데요. 맞아요. 일단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10월까지는 취득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10월까지 취득해 주셔서 10월까지 학점 등록이 다 되어 있어야만 나중에 우리가 학위수에 예정되면서도 발급이 되고 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노선 10월까지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고 10월에 학점 등록을 좀 해주시는 게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12월에 우리 친구들이 이제 원서를 써야 되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생님 10월보다 더 먼저 따는 게 좋을까요? 자격증은? 좋죠, 사실 앞전에 따주는 게 좋죠. 서로에게 좋아요. 맞아요. 네네네. 빨리 따면 딸수록 좋은데 네. 뭐 혹시라도 내가 너무 편입 공고 병행하느라고 빨리 못 따더라도 그래도 뭐 늦게 따도 상관없지만 그쵸. 그래도 마지노선으로는 이때까지 따시는 게 제일 좋고 네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학점 등록이 다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시점에. 네네. 10월까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노선 10월이에요. 그래서 학점 등록을 할 수 있는 기간이 10월이고 그리고 학위수에 예정되면서 받으려고 해도 10월이니까 최대 그냥 10월까지는 따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네네. 이런 것도 내가 이제 어떻게 언제 따야 되는지 뭐 그리고 시험을 언제 접수해야 되는 네네. 것들도 마찬가지로 다. 저희 김영 평생교육원을 통해서 다 안내를 받으실 네. 수가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학생들 첫 번째 질문이죠. 네네. 네. 네. 학점은행제 수업을 2학기까지 수강을 하면 네네. 내가 바로 그 해에 편입시험 볼 수 있냐? 이거 진짜 질문이 많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편입시험 응시 가능하죠. 근데 네. 이제 다만 12월에 종강이 되는 2학기 개강반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10월까지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두 취득이 되어 있어야만 돼요. 그래서 학위 취득 전에 12월 원서 접수 기간에는 학위수에 예정되면서 발급해서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원서 접수는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학생들이 생각했을 때 2학기를 들어갔는데 아직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학위를 받은 게 아닌데 네. 어떻게 시험을 볼 수 있냐? 네, 그렇죠. 그렇게 많이 질문들을 해요. 그러니까 예정자 신분으로 된다고 그렇죠. 보시면 근데 되죠. 그게 바로 이 예정 증명서라는 게 다 나와요. 근데 예정 증명서라는 게 이게 뭔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궁금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학위수의 예정증명서는 무엇이며 또한 학위수의 예정증명서만 발급받으면 모든 일정이 종료되는 게 맞을까요, 선생님? 네, 이것도 네. 굉장히 좀 질문이 많아요. 네네. 학생들이 예정 증명서 이게 뭐였어요? 학점 예정 증명서예요? 학점 증명서예요? 뭐 이런 말이 많거든요. 네네.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 전문대학교 2학년 2학기면 아직 졸업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 친구들을 우린 졸업 예정자라고 하죠. 그 4년제 4학년 대학교인 친구들이 아직 네. 졸업 안 했는데 그 친구들도 졸업자는 아니죠. 네. 졸업 예정자죠. 똑같습니다. 학점 은행제에도 학위는 그 다음 해인 2월에 나오지만 우리가 원서를 쓰는 미리 12월에 예정 증명서를 받을 수가 그쵸, 있어요. 그쵸. 그걸 바로 우리는 학위 수여 예정 증명서라고 해요. 네네. 근데 자, 선생님 학위 수여 예정 증명서 아무나 그냥 다 발급해 주나요? 아무나 받을 수 없죠. 그쵸. 아무나 받으면 원서 다 쓰게요. 그저 다 쓰게요. 이제 경우가 있겠죠. 10월까지 학사일 때는 100학점 이상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때 취득해야 되는 자격증이나 뭐 독학사가 다 취득이 되어 있어야만 하고요. 전문학사 같은 경우에는 10월까지 40학점 이상 인정이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자격증 및 독학사가 다 취득이 되어 있어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것도 굉장히 좀 헷갈려요. 그렇죠? 네, 그쵸, 그쵸. 그러니까 아무나 예정증명서가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예정증명서가 안 나오면 솔직히 예정증명서를 꼭 내야 되는 학교에는 지원을 할 수가 네.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학점은행제를 진행해야 되는 필수 체크리스트 중에 하나일 거예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100% 완료되지는 않다 하더라도 어쨌든 발급이 기준 가능하다는 학점 거. 네. 다 취득됐다는 전제하에서 네. 기준 학점이 등록이 돼 있으면 네.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편입 시험을 보는 친구들한테 굉장히 유념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네. 사실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친구들이 다 확인해서 하고 하기는 어렵죠, 아무래도. 힘들어요.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저희가 담당 선생님들이 이제 저희 쪽에 이제 문의를 주시면 저희 김현평생교육원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맨 처음에는 이제 학생들의 그런 사항을 파악을 하고 네. 그걸 통해서 이제 플랜을 설계를 해줘요. 네네. 그래서 그 설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계획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고 그쵸. 그때부터 관리가 들어가죠, 선생님. 그렇죠. 네. 다양하게 이제 뭐 일정이라든지 이런 거 네. 체크도 다 해주고 네. 우리가 이제 학점만 땄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라 그렇죠. 뭐 적절한 시기에 또 네. 행정 절차 진행해야 되고 이런 네. 부분까지 저희가 다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네. 진행 생각 있으시면 학점생제 김현평 선생님 문의 주시면 좋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3월 23일 개강반 앞두고 있어요, 선생님. 네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학생들이 혹시 뭐 유선 전화 같은 걸로 할 수 있으면 저희 대표번호로 전화를 네. 주셔가지고도 안내를 받으실 네. 수가 있고요. 뭐 카카오톡이든 저희 김현평생교육원 홈페이지든 문의사항 남겨주시면 저희 전문적인 선생님들이 배정을 하셔서 자세하게 상담 상담을 안내를 도와드릴 거예요. 해드릴 네네. 수가 있을 거예요. 네네.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 주제는 네네. 이제 뭐 간단하게 저희가 설명을 드렸어요. 네네. 그러니까 학점 은행에서 꼭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필수 체크리스트들을 한번 네. 봤어요. 그렇죠? 네네. 근데 사실 오늘 저희가 설명해드린 거는 정말 일부에 네. 불과해요. 그렇죠? 김산의 일각이라고 볼 수 있죠. 맞습니다. 네. 네네네. 왜냐하면 학점은행 제도라는 게 마찬가지로 교육 제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굉장히 주의하고 많이 알아봐야 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네. 오늘에 알려드린 건 정말 필수적인 그 사항들 뿐인 거고요. 네네. 더 세부적으로 많이 아셔야 되면 반드시 상담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3차 시간에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많이 되셨을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너무 짧은 시간 내에 또 이렇게 다 많은 걸 알려드리려면 저희도 약간 시간이 좀 네. 부족하기 때문에 네네. 설명이 이제 들으시면 바로 저희 김현평생교육원으로 문의 연락 주시면 주세요. 되겠어요. 네, 그러면 저희 선생님들이 자세하게 상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상으로 저희는 그러면 3차 설명의 이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김현평생교육원의 박은지. 홍나라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